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국회가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확정하는 예산 정국에 돌입하면서 앞서 삭감된 정부안을 받아든 광주시는 국회에서의 부활을 기대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 광주 몫이었던 국회의원 배정이 무산되면서 지역 예산 챙기기가 안갯 속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 전 마지막 살림 확보 전쟁 결과에 지역민 이목이 쏠립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모레부터 가동되는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 예결위가 심의한 예산안을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는 최종 결정 권한을 가졌지만 광주 국회의원은 조정소위에 단 한 명도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김경만, 김회재, 양양자, 이용빈, 이영석 등 광주 전남 5명의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조정소위는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영암무안 신안지역구의 서삼석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만큼 광주 전남 예산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광주 순번을 전북 몫으로 돌리는 원내 지도부의 결정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조정소위에 들어간 건 지난해뿐입니다. 반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4년 연속 배정됐습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믿을 구석마저 사라진 광주시로서는 140억 원 상당의 인공지능 실증센터 예산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 등 2천억 원 규모의 예산 살리기에 빨간불이 켜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세수 감소에 따라서 지역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의 강도 높은 긴축 재정 기조에 여야의 갈등까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광주의 예산이 얼마나 살아날지 총선을 앞둔 지역민의 시선이 국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다음 달이면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이 공사에 들어갑니다. 영호남 지역 간 화합과 동반 성장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바다 건너 경남 남해까지 차로 10분 만에 연결하는 여수 남해 해저터널. 남해 해안가를 빙 둘러 1시간 30분 50여 킬로미터를 달려와야 했던 거리가 단 7.3km로 줄어듭니다. 여수와 남해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은 다음 달 첫 삽을 떠 오는 2031년이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산업이 발달한 전남 동부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서부 경남이 해저터널로 가까워지면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큼 앞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연구원이 두 지자체의 정주 여건을 비교했더니 여수시는 유출 통행량이, 남해군은 유입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여수시는 출근과 등교는 여수에서 하지만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해군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전남연구원은 열악한 여수시 정주 여건을 남해군이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광양만권의 인구가 경남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도시 소멸도 또 연달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남해 여수가 해저터널에 뚫리게 되면은 경상남도로 빠질 인원이 상당히 인구가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해저터널과 연계 전라선 고속철도와 여수 순천 고속도로 연결, 여수공항 활성화 등 그동안 미진했던 수건 사업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하여튼 남해 쪽은 관광객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도로도 좋게 만들고 그런데 여기 전라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라도는 더 이제 교통이 좀 안 좋지요. 이미 남해군은 인구 10만 생태 해양 관광 도시를 목표로 발전 전략 용역을 통해 29개 핵심 과제를 엄선했습니다. 해저터널 개통까지 남은 기간은 8년.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도 해저터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의 본고장인 해남에서는 절임 배추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남 배추의 명성을 지키고 불량 절임 배추 유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생시설을 갖춘 가공공장에서 절임 배추 생산이 한창입니다. 갓 수확한 배추를 잘라 소금물에 24시간 절인 뒤 물기를 빼면 해남 절임 배추가 만들어집니다.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이 자체 재배한 배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배추 재배 면적은 가을 배추 1941헥타르, 겨울 배추 2372헥타르로 전국의 20%를 차지합니다. 이 중 500헥타르의 면적이 648개 업체를 통해 절임 배추로 가공됩니다. 특히 올해 가을 배추는 작황이 좋지 않아 원료인 배추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예약 주문이 몰리는 이때가 원산지 단속반도 분주해지는 시기입니다. 해남 명품 절임 배추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제 타 지역 배추가 저희 해남 배추로 둔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업체에 보관된 배추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매입 자료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가격이 크게 오른 국내산 천일염 대신 저가의 수입염이 사용되지 않는지 생산 이력 바코드를 통해 확인합니다. 절임 배추 생산 업체들은 특히 소금의 안전성을 위해 방사능 검사까지 요구할 정도로 원산지 검사에 민감합니다. 국내산 천일염 실환산을 쓰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잔류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GFP 우수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불평면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김장철 해남 지역에서는 모두 5만 1,200톤의 절임 배추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남군은 이달 말까지 절임 배추 원산지 단속을 계속해 해남 배추의 명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FC가 어제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18분 백하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려 1점을 얻었지만 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강산의 실점을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광주FC는 올 시즌 최소 5위를 확정짓고 2020년 K리그1 최다 순위 6위를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제17회 임종국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종국 선생 기념사업회는 해당 단체가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구제, 일본 정부 등의 사죄배상을 촉구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